as we dance.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UX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써니입니다. UX 디자인 작업을 하시다 보면 와이어프레이밍, 프로토타이핑 저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구분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저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냥 같은 뜻처럼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한 저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이제 작업하는 방법들로 이제 비주얼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능하고 사용자의 편의만 고려한 스크린들을 순서별로 나열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프로토타입도 어차피 스크린도 연결하고 순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은데 차이는 이제 프로토타입은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나 이제 비주얼 디자인이 들어간 스크린들의 이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액션에 따라 스크린이 다음 스크린으로 이동할 때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이제 와이어프레임은 정적으로 보여준다면 이제 프로토타입은 이제 동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토타입 작업은 이제 미디엄 와이어프레임 단계부터 주로 사용한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토타입으로 간단한 유저빌리티 테스트 할 때도 사용 많이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미디엄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을 프로토타이핑해서 여러분들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이유도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앱을 실행하면 제일 처음 이제 웰컴 스크린을 보여주게 했고 그냥 모바일 폰 넘버만으로 이 앱을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모바일 넘버로 앱 회원가입하게 해놨어요. 회원가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동기부여되는 메시지도 넣어놨거든요. 이 앱을 통해서 돈을 아끼게 해주고 또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도 줄여주게 도와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가 이 앱이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둘러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상으로 제가 텍스트를 넣어봤어요.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 넘버를 입력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모바일 넘버를 인풋박스라고 하죠. 여기 인풋박스 텍스트 입력할 박스 탭 클릭하고 이렇게 넘버 패드가 기본 코스로 열리게 해놨어요. 왜 넘버 키패드로 정했냐면 이제 보통 이런 폰 넘버는 이제 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디자이너가 정하지 않으면 이제 개발자들은 보통 레터가 이렇게 들어간 키패드가 나오게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키패드에도 이제 숫자가 있긴 한데 되게 작게 있잖아요. 그리고 폰 넘버에서는 이런 레터 쓸 일이 없는데 불필요한 이제 액션을 최대한 유저가 필요한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게 저희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게 저희 UX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숫자만 보여줌으로써 다른 키들로 이제 숫자만 입력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버튼 위치를 왜 굳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단에 있다가 키패드 올라오니까 여기 중간에 넣었네 이렇게 넣었던 이유도 이렇게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이 액션 버튼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키패드가 올라왔을 때 액션 버튼도 누를 수 있게끔 하게 하려고 일부러 모든 컨텐츠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스크린 작업을 했거든요. 키패드가 올라오면서 이제 버튼이 위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키패드가 열려도 가려지지 않고 누를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폰 넘버 입력했다 가정하고 get 한 다음에 인증 코드 넣고 또 베리파이 한 다음에 베리파잉 하는 프로세스 보여주고 그리고 베리파이 했다는 석세스 메시지 보여준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질문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인트로덕션 단순히 글만 보이고 왜 온보딩 스크린을 보면 그 제품의 새 프로덕트에 대한 기능 소개하는 스크린들 1, 2, 3 해가지고 막 말과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다 안 읽고 그냥 다 스킵을 한다는 걸로 어디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보고 스킵하고 바로 홈으로 들어가서 그 홈에서 스스로 앱 사용법을 찾던지 아니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나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보딩 스크린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이 뭔지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앱을 회원가입해서 쓸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이 온보딩 스크린에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이 앱이 뭐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이며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 사람들의 개인 유저의 데이터를 초기에 좀 모아서 나중에 온보딩 프로세스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딱 그 유저가 필요한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 온보딩 스크린 자체에 기본적인 유저의 인포메이션을 물어보는 컨셉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타입으로 시작을 하게 했어요. What's your zip code? 하면서 여기 3가지 질문을 하겠다면서 이제 여기 스크린 인디케이터에 이제 몇 개의 스크린이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걸로 해놨는데 집코드 입력하고 그리고 넥스트 버튼 누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의 그 그로서리 취향을 물어보는 거죠. 온라인으로도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장 봤던 리스트들을 앱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약에 장을 봤다면 온라인 그 어카운트 연동을 해놓으면 이 앱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장을 봤는지 알고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바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별도 어떤 장 봤던 리스트들을 여기에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도와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이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 프로토타입에는 yes 케이스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가 yes라고 눌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 만들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뒤에 정원 갖고 있는 하우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가 만약에 컴포스트 한다 그러면 이제 컴포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짝 앱의 이제 기능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컴포스트에 관심이 없다고 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no라고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finish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we recommend 이렇게 recommendation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온라인 스토어 많이 이용하면 연결하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이 전 단계에서 그로서리 온라인 쇼핑해? 하고 물어봐서 이 사람들이 yes 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홈으로 넘어가게 해놨거든요. 지금은 add 온라인 스토어 어카운트를 안 하고 그냥 스킵을 한다는 전제하에 프로토타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와이어프레임 작업하기 전에 한 번 더 홈 스크린에는 메뉴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보면서 파악을 했거든요. 다시 그래서 홈에는 이런 최소한 기본적으로 푸드 아이템 애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등록한 푸드 리스트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널리틱스에서 내 BA 데이터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이 어카운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만든 거였거든요. 홈에서는 지금은 이제 노티피케이션은 안 넣었어요. 근데 이게 메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굳이 메뉴 하나로 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홈에서 그냥 바로 보이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푸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라는 메뉴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홈에서 다 자기가 구매한 장바구니 리스트를 다 보여주게 하고 싶었고 장 봤던 것도 애드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애널리틱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한 것도 바로 홈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굳이 메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홈 대시보드에서는 이 앱의 첫 번째 스크린이에요. 애널리틱스는 탑에 다 몰았어요. 여기 상단의 메인 이미지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홈에 들어왔을 때는 본인 정보 분석한 거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상단의 메인을 뺐거든요. 여기선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시작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 본 걸 저장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 화면을 만들 땐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유저가 처음에 이 앱에 들어왔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한 액션이고 무슨 액션을 취해야지만 다음 기능을 쓸 수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게 직관적으로 여기 아이템을 등록해야지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앱이니까 아무도 이 앱을 쓸 줄 써봤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바로 여기 아이템 하나만 만들어 등록해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액션을 바로 감 잡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 아직 애드한 게 없으니까 애드해 하면서 직관적으로 보이게 메인 액션 버튼에 포인트를 줬어요. 굳이 이 애딩 아이템을 굳이 새로운 스크린에 다 넣기는 좀 애매한 메뉴여서
또 이 애드 아이템에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하고 생각해 쓴 4개의 옵션이 이렇게 플로링 버튼 안에서 이렇게 원형 안에서 보이게 구성을 잡았는데, 원래는 이거 아이디어도 처음 아이디어 스케치할 때 옵션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서클형으로 옵션 버튼을 넣어보던가, 아니면 내비게이션 바 위에 나란히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쭈루룩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렇게 아이디어 A, B, C, D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 버튼 액션을 눌렀을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이는 액션으로는 버튼보다는 조금 약간 재미도 줄 겸 이거를 이 버튼 속에서 다양한 옵션의 또 다른 버튼이 나온다는 그 서브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컨셉으로 같은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렇게 좀 나열하는 스타일로 한번 레이아웃을 잡아봤거든요. 이런 것 유저빌리티 테스팅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이제 다른 옵션의 경우에서도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 관점에서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버튼 나열하는 걸로 시작하자, 그러면은 다른 아이디어 옵션으로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걸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땐 4가지 옵션으로 영수증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아니면은 사진 찍은 파일, 스캔 아니고 그냥 사진 찍은 파일을 올렸을 때 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이제 일반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온라인 스토어 연결하는 옵션, 그리고 직접 그냥 일일이 입력하는 매뉴얼 옵션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 이제 애드 온라인 스토어에서 여기 서치해가지고 본인이 자주 가는 온라인 스토어 검색을 해서, 아니면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서 선택된, 내가 만약에 아마존을 이용해요. 그러면 저 여기 아마존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아마존을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이제 싱크로나이즈 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싱크로나이즈를 하고 난 다음 이제 로딩 프로세싱 보여주고 컴플리트 되면은 이제 여기 화면이 이제 그 과정이 되는,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가 구매한 내역이 여기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푸드 리스트 보면은, 이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 이제 와이어프레임 그 더큐멘트에 제가 담을 수도 있지만 이 프로토타이핑에서 설명이 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스크롤이 너무 좁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모바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스크롤 다운하면서 음식을 보다가 어느 정도 전체가 움직여서 어느 정도 이 탭 메뉴가 상단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 상단에 이제 픽스되고 계속 내려가서 보면서 더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스크롤 업을 하면 푸드 리스트 첫 번째 리스트에 다다를 때쯤 이제 여기 전체가 다시 또 스크롤이 움직이면서 일반 메인 화면에 그 애널리스트 화면이 보이고, 그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고, 만약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은 아이템을 눌러서 디테일한 화면에서 딜리트하는 걸로 지워도 되고, 수정하고 싶으면 에딧 버튼으로 수정도 할 수 있게 해놨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여기 리스트에서 지우는 작업을 하고 싶다, 굳이 여기 디테일까지 갈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약간 숨은 기능 같은 건데, 보통 앱에서 다 지원하는 건데 좀 누르고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은 스와이프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밀어내면 이렇게 딜리트하는 메뉴가 퀵 버튼 같이 그 리스트에 뿌려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 바로 음식 삭제할 수 있게 옵션을 줬고, 그리고 어떤 스크린에는 X 아이콘으로 스크린을 빠져나가게 해놨고, 클로즈 하는 걸로 화면을 빠져나가게 하고, 또 어떤 스크린에서는 백 에로 뒤로 가기라는 버튼을 사용해서 스크린을 나가게 컨셉을 2가지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X 위치가 여기 왼쪽 상단이 나은지 오른쪽 상단이 나은지 이쪽은 저도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은 백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넣었고, 그냥 이제 화면을 숨기고 열고 이런 쪽으로 화면을 돌려서 최대한 유저들이 한 메뉴 안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면을 숨겼다가 보였다가 하는 정도, 아니면은 X 누르고 아예 그냥 그 스크린을 닫는 거 패턴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X 아이콘을 왜 왼쪽 상단에 두었냐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이 클로즈 아이콘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경우가 있고 왼쪽 상단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랑 이제 iOS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iOS만 생각하고 디자인을 우선 잡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iOS는 X 아이콘이 화면 닿는 아이콘이 왼쪽 상단에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그 X 아이콘이 왼쪽 상단에 있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도 또 다른 액션 버튼이 있어서 통일성을 위해 각 스크린마다 어떤 데는 X 아이콘이 왼쪽 상단에 있고 어떤 데는 오른쪽 상단에 있고 하면 유저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항상 이 X 아이콘은 왼쪽 상단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유저들을 위해서 저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최대한 그 액션의 위치는 통일성 있게 새로운 스크린을 만들더라도 X 아이콘을 쓴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 계속 보여주는 쪽으로 디자인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딜리트를 눌렀으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물을 지우는 케이스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먹었을 때 아니면은 유통기한이 지났던 거나 아니면 상했을 때, 시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안 먹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딜리트하는 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딜리트하고 싶다, 지우고 싶다, 왜 지워? 먹었어? 아니면은 상했어? 익스파이어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그냥 먹었다고 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면 남았어? 안 남았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그냥 너 환경에 도움됐어 이런 메시지를 그냥 보여주는 걸로 인커리지 하는 메시지를 잘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만약에 음식을 3개를 구입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남았어 아니면은 다 안 먹었어, 이게 두 가지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만큼이 나올지 대략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반인지 전체는 다 그냥 다 버리는지 이런 걸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일부 먹었니? 일부 남았니? 아니면 다 남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넘어가면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요. 어떻게 버릴래? 음식물 어떻게 버릴래?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아니면은 쓰레기통에 버렸니? 아니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로 컴포스트 비료 만들 거니? 하고 물어보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트래쉬 그냥 다 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너가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남겨줌과 함께 간단하게 이제 팁도 주는 거죠. 아보카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다음에는 그 아보카도로 과카몰리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팁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유저가 만약에 이 음식을 버려요. 근데 컴포스트 하고 싶다고 했을 땐 그때 이제 비료 만들고 싶어 할 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비료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이제 비료 만드는 회사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픽업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 픽업 서비스 해가지고 리퀘스트 픽업 서비스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제 현재 미국에서 어떤 업체가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걸 앱으로 연동하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넣었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작업을 토대로 이제 저는 이제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하고 이제 불편한 거다 아니면 사용하기 좋다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데이터를 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이 피델리티 작업을 할 거거든요. 오늘 제 프로토타이핑은 보여주는 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프로토타입 가지고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제가 실제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앱은 UX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제 방법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건 저 혼자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팀이 없어요. 물론 저도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작업을 하겠지만 제 이 앱은 타겟 유저가 되게 정말 음식물 쓰레기 한 번이라도 버린 사람들이라면,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이라도 만든 사람이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만든 프로토타이핑 링크를 상세 설명란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 폰에서 저 링크를 열어주세요. 모바일 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모바일 폰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주는 게 좀 더 리얼하고 사용하는 피드백을 받기도 좋을 것 같아서 폰에서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유저 입장에서 설문조사 응해주세요. 제가 설문조사 링크도 공유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안 하셨더라도 댓글 통해서 댓글에다가 이 부분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하고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참고해서 하이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 만들 때 수정해서 작업을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